옥천의 한 요양원이 종사자 확진으로 코호트 격리됐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5월 가정의 달에 폭발적 감염이 우려된다며 타 지역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대도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충북자치경찰제 관련 조례안이 진통 끝에 도의회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사실상 경찰청 표준 조례안과 동일한 조례안이 됐습니다. 2019년 충북예술인들은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련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이 미뤄지고 있어 정부의 사과와 보상은 아직 요원한 상황입니다. 오송해안 주민들이 관습도로가 끊겨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됐다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바이오폴리스 지구 조성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데 어찌된 일인지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에서는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청주와 충주, 옥천, 단양에서 5명이 나왔습니다. 확진자가 좀 줄었지만 옥천의 한 요양원은 코호트 격리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도방역본부는 준 2단계인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지 않는 대신 가정의 달인 5월 한 달간 특별 방역 대책을 실행합니다. 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옥천의 한 노인요양원 일부 층이 코호트 격리됐습니다. 어제 이곳에서 일하는 50대 요양보호사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A씨가 직장 동료의 확진으로 자가격리 중이던 남편과 함께 식사와 산책 등을 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잠복기를 3일에서 5일로 고려를 해본다면 지금 2분과 3층에서 접촉했던 분들 32명 중에서는 혹시 확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연이은 감염 취약시설 내 종사자 확진으로 추가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충청북도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를 오는 23일까지 3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5월 가정의 달의 이동량 증가로 폭발적 감염이 우려된다며 타 지역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대도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등 타 지역에 있는 친인척, 지인 등과의 교류와 각종 모임, 동호회 활동, 공연 관람 등을 위한 방문, 타 지역 거주 지인을 도내에 초청하는 행위 등은 최대한 자제하여 주시고 특별방역 종합대책을 추진해 주말과 어린이날, 석가탄신일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종교시설과 휴게음식점 등 12개 중점 점검 분야 4만 1000여 곳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도내 예방접종센터 13곳 중 청주 청원구와 증평, 진천, 괴산, 보은센터 5곳이 다음 달 3일부터 약 2주간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일시 중단합니다. 이는 전국적인 화이자 백신 부족 현상에 따라 당분간 1차 접종을 보류하고 2차 접종에 집중하라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 22일 개소한 영동 단양센터도 다음 주 중 화이자 백신이 소진돼 접종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시범 운영을 앞둔 충북자치경찰제의 운영 규정을 담은 조례안이 오늘 도의회를 통과해 최종 입안됐습니다. 충청북도와 경찰 사이 한 달 넘게 갈등이 지속됐지만 사실상 경찰청의 표준 조례안과 동일한 조례안이 됐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자치경찰 조례안의 핵심 쟁점은 업무 범위를 변경할 때 경찰과의 협의 의무였습니다. 당초 임의 규정으로 했던 충청북도는 경찰 측의 강한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강제 규정으로 고쳐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남은 쟁점은 자치경찰 후생복지 지원 범위. 의회로 넘어온 조례안에는 사무국 직원으로 한정돼 있었지만 소관 상임위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모든 직원으로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사실상 경찰청 표준 조례안과 같아진 겁니다. 그러자 오늘 본회의에서는 국가경찰이란 신분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도비를 지원하는 게 지방자치 정신에 어긋난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해결하지 못하고 지방경찰과 지방자치단체와 또 지방의회에 고민거리를 던져놓고 갈등을 부추겼다고 생각합니다. 30분간 정회되며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었지만 도의회는 모순되는 점에 대해선 향후 개정하겠다며 행문위에 수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찰은 조례안 통과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아직도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지방자치 원칙을 강조해온 이시종 지사가 조례안에 대해 제의를 요구할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자치경찰 출범 일정을 고려할 때 제의 요구는 상당한 부담이 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검토라든지 추가적으로 어떻게 좀 지금은 아무것도 말씀드립니다. 자치경찰체 출범은 7월로 정확히 2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국 구성 등 여전히 적지 않은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네, 문학의 블랙리스트 기억하시는지요? 지난 2019년 충북 예술인들이 전국 처음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는데요. 하지만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이 기약 없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극단을 운영하는 신태희 씨는 지난 2015년 각종 공연 공모에 번번이 실패하며 공연을 단 한 번도 열지 못했습니다. 전 정권의 문학의 블랙리스트 때문이라는 걸 알았고 1심에서 정부로부터 2천만 원을 배상받으라는 판결을 얻었습니다. 관객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비춰서 저희가 한 해 동안 쉬어야 됐던 게 아니라 이런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저희가 관객과 만날 기회조차 박탈당했다는 거, 이걸 증명하고 그리고 사과를 받고. 신 씨뿐만 아니라 충북 민예총 예술인 27명은 국가의 블랙리스트 손해배상 소송을 내 지난 2019년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블랙리스트의 국가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사과와 보상은 아직 요원합니다. 문체부가 제기한 항소심 재판부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형사재판 결과를 봐야 한다며 재판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약 없는 일정에 충북 민예총 예술인들은 오늘 청주지법 앞에서 조속한 재판을 촉구했습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는 이유를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수년을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재판이 지연될수록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과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임을. 충북도청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열어 삭감된 예산 복원을 요구했습니다. 민예총 소속단체 3곳의 사업 예산이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이유 없이 삭감돼 7년간 복원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원 사업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금전적인 피해,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차별과 배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거고요. 결국은 불공정한 과정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는 2015년부터 충북 민예총에 투입되는 예산은 매년 늘었고 예산 조정도 통상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블랙리스트와의 연관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문학의 블랙리스트의 국가 책임을 인정받은 충북 예술인들이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은 갈 길이 멉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한때 동양 최대의 방직 공장이었던 청주 대동지구에는 주거와 상권이 어우러진 복합단지가 들어서 있는데요. 섬유 산업의 침체 속에 청주 산업단지 1호 입주 기업인 서한모방 자리에도 아파트와 상가 등이 들어섭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지난 1974년 청주 산업단지에 1호로 입주한 청주압섬. 회사 이름을 청주 방적과 서한 모방으로 바꾸며 내수와 수출 양 방면에서 생산 활동을 해오다 지난 2012년 기계를 멈춰 세웠습니다. 인건비 상승 등으로 국내 섬유 산업이 경쟁력을 잃으면서 공장을 더 이상 가동하기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한 대기업의 창고로 임대돼 있는 공장 부지에 2027년까지 3,200억 원가량을 투입해 아파트와 상가, 후생 복지 시설이 들어섭니다. 이를 위해 청주시는 일반 공업 지역인 공장 부지를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줬습니다. 대신 서한 측은 현금 100억 원과 전체 부지의 20%가량인 12,000여 제곱미터를 청주시에 기부 체납합니다. 공장이 이제 더 이상 경쟁력이 없어가지고 문을 닫는 것이 10년이다, 만으로. 10년 되니까 들어오는 건 없고 나가는 건 굉장히 힘든 시절을 우리가 지났어요. 노후산단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민간 기업이 업종 변경을 먼저 제안해 사업이 추진되는 건 이번 서한 모방 사례가 전국 처음입니다. 민간 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만약에 주변 지역이 활성화가 된다든지 또 기존 공장들이 민간 개발 사업에 뛰어들 여지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청주시는 기부받은 토지에는 도로와 주차장 등을 건립하고 100억 원은 산업단지 활성화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CJB
주윤광입니다. 오송에서 농사를 짓는 한 마을 주민들이 관습도로가 끊어져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됐다며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오송 2단지인 바이오폴리스 지구 조성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데 어찌된 사연인지 안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 오송읍에 조성된 바이오폴리스 지구입니다. 이곳에서 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은 지구 조성 과정에서 그동안 농로로 사용해온 관습도로가 끊겨 피해가 막심하다고 말합니다. 새싹벌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해서 이제 시장에 납품하려고 우리 건 계획을 있는데 그는 계획도 세울 뿐이지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상당히 자포자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주민들은 관습도로를 복원하기 위해 도로 구간이 포함된 한 개 필지를 사들여 시행기관인 산업단지공단에 기부 체납했습니다. 하지만 농지와 맞닿아 있는 9m 남짓한 충북개발공사 소유의 잔여지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충북개발공사가 해당 잔여지에 대해 관습도로를 이어주는 조건으로 공개 입찰했는데 도로폭을 놓고 낙찰자와 공사 간에 이견이 생겼고 결국 법적 분쟁으로 번졌습니다. 주민들은 관습도로가 이어준다는 조건을 했기 때문에 편안하게 있었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알박기가 된 겁니다. 그래 지금은 사용할 수가 없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분쟁에 주민들은 잔여지 옆에 있는 다른 땅으로 길을 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산업단지공단은 최초 협의 때 더 이상의 선형 변경은 없다는 조건으로 관습도로를 내주었고 오송 바이오폴리스 사업 종료일인 6월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농사지을 땅에 길을 내기 위해 3억 원 가까운 거액을 들였지만 허사가 된 농민들. 법원은 기부 체납한 용지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이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청북도와 오창에 위치한 다목적 방사능 가속기 구축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해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진행한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다목적 방사능 가속기 구축 사업은 B씨가 0.78, 타당성 종합평가를 뜻하는 AHP가 기준선인 0.5를 웃도는 0.724로 산출됐습니다. 사업비는 당초보다 474억 원 증액된 1조 454억 원으로 결정됐으며 2027년 시 운전을 목표로 빔라인 10기를 시작으로 최대 40기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윤현우 회장을 비롯한 회원사들은 오늘 성명을 내고 청주 도심 통과 광역철도 노선을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건설업계는 대전에서 동탄까지 연결되는 광역철도망 노선이 모든 도시의 도심을 통과하는데 유독 청주만 제외돼 있다며 청주 시민의 철도 편의와 도심에 죽어가는 상권을 살릴 수 있도록 계획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국 중소여행사 비상대책협의회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중소여행업 손실보상제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중소여행사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며 코로나 대출 만기일 연장과 이자 면제, 손실보상 소급 적용 등을 강력 요구했습니다. 충북문화재연구원이 주관하는 중원역사문화권의 위상정립과 미래비전 설정을 위한 학술대회가 충주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차용골 충북대 명예교수와 성정용 교수, 문재범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장 등이 나와 중원역사문화권 설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중원문화권의 성격과 의미, 고고학적 연구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중원역사문화권을 포함시키기 위한 학술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서승우 39대 충청북도 행정부지사가 오늘 취임했습니다. 서승우 행정부지사는 부임 첫날 별도의 취임식 없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청주 서원 예방종합센터를 점검하는 등 곧바로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청주 출신으로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서 부지사는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 행안부 지방행정정책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괴산군 의회가 괴산군 국회의원 선거구에 중부사군 환원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전달했습니다. 건의문에는 괴산군이 생활문화 경제권이 전혀 다른 남부 3군과 국회의원 선거구가 통합되면서 괴산 발전의 침체가 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다음 총선에서는 괴산이 중부 4군 선거구로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부터 3시간 동안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충북 지역에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0mm를 넘을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새벽 3시쯤에는 청주시 복대동의 한 교회 옥상에 설치된 샌드위치 패널이 날아가 오전까지 복구 작업이 진행됐고 청주 강서동의 건문 간판도 떨어지는 등 26건의 강풍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영동에서는 오늘 정오쯤 영동읍의 한 아파트 외벽 마감재가 바람에 뜯겨나가며 차량 한 대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청주 기상지청은 일요일까지 강한 바람이 지속될 수 있다며 시설물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새벽 6시쯤 청주시 가덕면의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5,000제곱미터가 소실됐습니다. 불은 헬기 2대와 소방차 6대, 소방인력 100여 명이 투입돼 2시간 만에 진화됐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입산자 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설관리공단이 다음 달 3일부터 주중 점심시간에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무료 개방 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시제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